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살펴보고요. 공략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파워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인데 참 기운 빠지게 하는 장이었고요. 네, 그렇죠. 또 역시 지금은 코스닥이야 이러면서 코스닥에서 좀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도 가슴이 좀 철렁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늘 뭐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은 종목별로 크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와 어떤 주식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좀 점검을 해보면서 현 시장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수에도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시장 자체 불안하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지수 가격 조정은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종목을 매매한다 한다면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 실적 호전보다는 실적 호전이라고 한다면 반영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실적 호전, 지금도 3분기 실적도 괜찮고 향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또 종목들에 대해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경기와 주식시장. 요즘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이 경기입니다. 이것 그렇죠.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고 하던데, 그래도 또 시장은 좀 경기에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경기 사이클 나타나고 있는 크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제 GDP 성장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 자체는 지지난주에 IMF와 세계은행 쪽에서 글로벌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또 한국은행에도 국내 경기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빌미가 돼서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 거의 초반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어떤 재료라든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안 빠지거든요. 현재 주가 부분 자체는 경기 수준에 좀 문제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경기의 움직임을 본다 한다면 주식시장은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경기에 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경기 수준 자체는 안 좋죠. 지난주 주말에 좀 언급이 됐던 IMF라든가 세계은행, 그다음에 국내 경기 동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자체는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면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금융 장세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융 장세로 본다 한다면 지난 7월 27일 날 유럽 쪽에서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촉발이 좀 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대에서 1950, 6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1차적인 어떻게 보면 금융 장세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6일인가요? 9일인가? 미국 쪽에서 QE3 정책이 나오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01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유동성 장세 자체가 좀 마무리가 좀 됐다. 이게 주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금융 장세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잡아봤는데 현재는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주식시장과 어떤 그 시장과의 주가 흐름을 좀 본다 한다면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좀 됐고 표가 지금 나오네 보니까요. 금융 장세 때문에 이제 1800포인트 2010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락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반락이 전개되는 부분 자체는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빠지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컸던 부분 자체는 유동성의 힘을 믿고 더 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이른바 트로이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분들이 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고, 이 반락이 끝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적 장세 전개된 자체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경기를 분명히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쪽이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수준 자체는 결국은 향후 6개월, 지금은 안 좋지만 6개월 이후에 지금 돈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 장세가 마무리가 좀 되면서 실적 장세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는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지면서 말씀해주신 트로이카주들, 금융주들, 증권, 은행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까요? 추가 가격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증은 있지만 좀 물증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디서 그 증거를 좀 찾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반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30% 이상 주가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유동성 장세 자체는 이미 한 차례 2009년도에 큰 어떤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순환적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종합주가 지수가 안 올랐거든요. 1800에서 2010 정도까지. 그래서 조정폭 자체가 과거 같은 경우 유동성 장세가 30 정도 올라갈 때는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많이 나올 때는 3분의 2 정도까지 되돌림이 과정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100포인트 내외 정도의 어떤 조정이 상승폭의 유동성 장세 상승폭의 반 정도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920포인트 내외 정도가 저 조정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표에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물론 해외 쪽의 어떤 경기의 흐름을 민감하게 반응을 받아 보니까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은 표를 보시면 지난 9월 말 대비해서 이제 지난 주말 기준이죠. 9월 말 대비로 본다 한다면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죠. 보면요. 유로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9월 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좀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7월 말 대비로 본다 하게 되면 이제 유럽 시장보다 덜 빠졌는데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보면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시장보다 더 빠졌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 물론 S&P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빠졌지만은 우리 시장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이제 주가가 경기 자체는 안 좋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 한다면 현재 12개월 예상 퍼가 지금 8.7배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향후에 12개월 예상을 감안해가지고, 물론 실적 추정 실적이 이제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현재 PBR 지표가 지금 1.1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12개월 예상, 지난번에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 내려갈 때가 PBR이 올해 예상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1.1배였거든요. 지금 이제 향후 이제 12개월이니까 1년 이후가 되게 되면 이제 PBR 지표가 이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1배라는 거죠. 현재 종합주가 1,900포인트 내외 정도.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본다 한다면 우리 시장이 보게 되면 지금 퍼가 지금 8.7배로서 선진국의 평균 퍼가 12.2죠.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8.7배 지금 아래권에 있는 거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국내 시장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부분 자체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저점에서 샀던 일부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92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그동안 주가를 끌어내렸던 부분 자체가 투신들에 대한 환매 물량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 투자가들 전체가 1,55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고, 투신 매도 물량 자체가 36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많이 완화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은 현재 이제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연기금입니다. 오늘 연기금이 660억 정도를 시간이 갈수록 주식을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현재 연기금이 올해 주식을 거의 안 샀는데, 연기금이 현재 주식 투자 비중이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7.9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연기금의 주식 운영 목표 자체가 올해 19.7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갈수록 10월달, 특히 9월달 이후부터는 최근에 2005년대 이후를 보게 되면 연기금들이 9월달 이후부터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주식을 이제 주가 빠진 시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렇다 수급의 주체로 좀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재 어떤 종합주가지수 1920포인트 내외 정도 자체가 또 60일 이동 평균선이 대기하고 있는 선이고, 그리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 지수가 지금 이미 내려와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미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 시점 자체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13,300이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본다면 1920포인트 내외 정도는 충분히 지지를 해볼 수 있는, 괴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1920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실적 호전 추세. 사실 실적 시즌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돼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무 앞서간 거죠.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으로 정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2분기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그 실적 자체가 오히려 또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쪽이고 3분기 실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4분기 때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런 또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그런 부분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3분기 현재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국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4분기에 갈수록 항상 예년에 비하게 되면 또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던 부분들이 반영돼서 종합주가 지수가 일부 수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던 모멘텀도 약화가 되고 수급도 안 좋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추세적으로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3분기, 4분기 이후에서 내년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실적 전망 자체가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IT 업종이 그래도 삼성전자 모바일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런 또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는 그래도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특히 이거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게 상당히 움직임 자체가 괜찮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또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 그리고 제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정리해 오셨다고요. 예,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실적 추세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나간 실적 자체는 반영이 좀 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할 때 본다면 최근에 이제 2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주 주간 단위로 이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보고서를 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견조한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이들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실적 시즌이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 지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의해서 이번 주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금호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좀 되니까 최근에 실적이 상향 조정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매매를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수주들이 많네요. CJ나 IT 가운데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껴있는 것 같고 SO일, 농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전력도 끼어있는데 PER로 해서는 또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관련 종목들이고 또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 중에서 주가가 올랐는지 반영됐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관심 업종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예, 일단 관심 업종은 일단은 좀 IT 쪽에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은 IT 쪽에서 현재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또 대형주가 움직임이 어려운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 종목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IT 업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시장 자체가 좀 변합니다. 지금 조만간 윈도우 8 기반의 또 태블릿 PC도 출시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형 태블릿 PC도 출시가 좀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화되는 그런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읽으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상당 기간 향후에 또 모바일 시장,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는가,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특히 이제 실적 호전 종목들인데 6월달 이후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중소형 종목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보게 되면 대부분 중성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서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어떤 종목들, 부품 섹터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카메라 관련돼 가지고 고화소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카메라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터치 패널 자체가 이제 또 대형화 되지 않습니까? 뭐 PC 같은 경우도 이제 터치 패널 쪽으로 바뀌는 그런 네. 추세에 맞무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PCB 업종 같은 경우도 함께 주목을 좀 해볼 필요한 업종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 참 꾸준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중에서 좀 터치 패널 쪽에 그다음 관심 없던 종목인데, 디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본래 이제 터치 패널 쪽의 회사가 가장 먼저 이 시장 1세대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수일 문제 때문에 회사가 거래 간격 자체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소홀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율이 좀 확보가 좀 되면서 경쟁력을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1,300억인데 올해 한 3,100억 정도, 140% 가까이 매출이 좀 증가하니까 아마 터치 패널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아마 외형이 매출이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아이템인 ITO 필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용 터치 패널 자체가 또 이 회사의 어떤 매출 부분이 또 신규적 가담이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1,500원대 정도 나오니까 현재 퍼 한 7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11,800원, 12,000원권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될까요? 매매 전략은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최근에 11,800원 아래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1,800원과 11,600원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가격만 11,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매도 목표 가격은 14,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표가가 14,500원이네요. 반대로 했죠. 매도 목표 가격은 14,5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파워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이 시장의 흔들림에 함께 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종목들 찾기 위해서 좀 분주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평가 종목, 실적 호전주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전략도 잘 세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